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닷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징역 8년 늘어 총 32년. 이대로 확정되면 97세까지 영어의 몸. 지금까지 징역 32년 선고. 이대로 만기 출소 시 97세. 검찰 국정농단 공소장 변경. 형 줄어들지는 미지수. 특사는 현실적 효과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아. 징역 32년. 97세면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15년을 더 살고 감옥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형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징역 24년을 1심에 선고받았어요. 오늘은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또 오늘 있었던 2심 검찰 구형은 또 징역 30년을 했으니까 또 여기에 더 늘어나면 아마 100세가 돼서 나오는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한국에는 수많은 법률 기술자가 있지만은 법률가는 없구나. 법률 기술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에 수많은 범죄가 적용되고 또 벌금이 100억 원 이상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뇌물 받은 돈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돈 한 푼 직접 받은 게 없습니다. 이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공익재단 만든 것을 다 뇌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익재단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하느님도 마음대로 빼내쓸 수가 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뇌물로 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리를 개발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법률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그렇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정의가 아니구나. 이건 정치보복이구나. 이것은 검사, 판사가 권력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래 됐구나 하고 느낀다면은 그것은 법률 기술자죠. 그러나 법률가는 아닙니다. 법률가는 다른 사람이죠. 정상배가 있고 정치가가 있습니다. 정상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정상배고,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징역 32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시원합니까? 아니면은 한국의 법치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까? 가장 큰 부정의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무죄인입니다. 죄가 없어요. 확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상태, 지금 죄 없는 상태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느냐.
여기에 이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유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다는 게 이미 1215년 6월 영국에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게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대헌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민을 구속할 때는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된다. 803년 전입니다. 803년 전에 영국에서 천명한 원칙이 21세기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에게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다룬다면은 힘없는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 기술자 많죠. 사법시험 합격자, 행정고시 합격자. 조선조에 과거시험 합격자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시험 합격자가 나라를 경영하니까 조선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데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까요? 구속재판. 구속재판은 검사, 판사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검사, 판사가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남을 구속하면 됩니까?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1년 이상 감옥에 가둬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법을 상징하는 게 그 조각품에 보면 한쪽은 저울이고 한쪽은 칼이에요. 저울과 칼. 법은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균형이. 공평해야 되는 거죠. 공평. 공평하지 않으면 칼이 의미가 없는 거죠. 3월 31일, 지난 3월 31일 김평우 변호사가 썼던 글이 다시 생각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여해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법리를 폈던 분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법률 공부를 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2018년 3월 31일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31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이제는 1년이 아니라 1년 한 5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 판결도 없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구속이 되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구속이란 무엇인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소에서 사는 것이다. 죄가 있어서 감옥소에 갇히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재판소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환해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불편을 들고자 아무 때고 원할 때 불러서 조사하고 재판하려고 대기용 감옥소에 가둬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죄가 확정이 안 된 시민을 수사, 재판 대기용 감옥소에 가두는 제도가 구속이다. 하루나 이틀 수사하거나 재판하기 위해 수십일씩 구속하는 것은 명백히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권력 행사적 권력 남용이다. 구속이 장기화되면 선량한 시민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다. 정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구속된 대부분의 시민은 웬만한 중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바라게 된다. 변호사들도 무죄투쟁을 하여 이길 승산이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라고 피고인들에게 권한다. 요컨대 구속이란 제도는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선량한 시민이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재판상의 공정한 항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반인권적 권력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인권선언서에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근대 국가에서 법치국가냐 아니냐, 인권국가냐 아니냐의 최대 관건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볼 수 없죠. 전직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구나 도주 인멸 무슨 반란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검사 판사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놓고 재판한다면은 대한민국 법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검찰 법관이라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다. 검찰과 법관이 이 헌법 규정,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느냐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있고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재판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 단체도 성명서 하나 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6개월이니까 6개월이 끝나가지고 그럼 당연히 풀어줘야죠. 재판이 장기화되니까. 또 구속 시한을 연장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무한대로 그냥 구속 재판을 하다가 재판 받다가 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인권 유린이다라고 성명서를 내야 될 텐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불복한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법률 기술자는 많은데 법률가는 없다. 법률 프로는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프로와 기술자를 구분합니다. 기술자는 기능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기술에다가 용기가 덧붙여지는 사람이죠. 이번에 태국 동굴로 들어가서 소년들을 구출해낸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한국에는 법률 기술자는 있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아직도 법률가나 법률 프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평우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법관이 영장을 기각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김평우 변호사의 코멘트가 아주 재밌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그날 우리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없애자. 그리고 컴퓨터의 정의를 위임하자. 컴퓨터가 양심을 파는 오류 법관들보다 훨씬 더 싸고 공정하다. 불구속 수사의 헌법 규정, 형사소송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없다를 검찰이나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통계와 선례에 따라 컴퓨터가 투명하게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컴퓨터로 재판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되었을 것이다. 안 그런가? 컴퓨터에 맡기자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잡아 넣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사람 죽이는 것 빼고는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람을 잡아 넣는 것. 사람을 잡아 넣는 것. 근데 그것을 판단할 때 내가 편하냐, 내가 수사하는데, 내가 재판하는데 좀 편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도 증거인멸이 없더라도 일단 가두어 놓자. 그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으니까 아주 홀가분하게 6개월 구속 시한이 끝나도 또 연장해가지고 계속 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검찰, 법원, 판사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징역 8년으로 총 32년, 이대로 확정되면 97세까지 영어의 몸. 이 기사를 읽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특히 여성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을 쫓아낸 분입니다. 그분의 딸한테 인간적 배려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혹하게, 더욱 더 가혹하게 대한다면은 한민족이 배은망덕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박정희로 두었다고 하는 게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면은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징역 8년 늘어서 32년인데 또 다른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세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세, 평균 수명 82년인 한국입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 공이 2030년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장수국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시절에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값이 쌉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가난을 퇴치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체격이 이렇게 커지고 특히 한국 여성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키가 가장 컸습니다. 20cm가 컸습니다. 한국 여성은. 그런 박정희를 두었기 때문에 이 딸을 굳이 구속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법률 기술자들, 검사, 판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법률 기술자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법률가를 보고 싶습니다. 그 기술에 용기를 더한 법률 프로, 태국 동굴에서 어린이들 구해낸 잠수사 같은 그런 법률 프로는 대한민국에는 왜 발견할 수 없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